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드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으로 찾아뵙는 거는 한 3주 만에 다시 뵌 것 같은데 오래간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그래도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밤인데 지수가 다행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침울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투자 심리가 더 꺾여버리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지금 돌아서 버리는 상황. 그동안 특히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었던 부분, 그 이유들이 뭘까? 물론 이제 계속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얘기들 있었지만, 근데 그게 오늘로써 확인이 되었죠. 바이든 쪽으로 기울면서 시장은 글로벌 주식 시장, 아시아 증시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왔을 때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순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은 실제로 지수가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고, 오히려 어느 쪽으로 윤곽이 잡히면은 지수가 올랐다.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실 누가 되던지 증시를 좌우하는 건 사실 오히려 시중 유동성이 더 많은 영향이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되었던 바이든이 되었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물론 이제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그것보다는 다른 부분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는 시장에 다른 악재가 눌리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 좀 마실게요. 만약에 시장에 다른 악재들이 존재해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눌리고 있었던 거라면 제가 주장하던 장기 대세 상승 랠리가 펼쳐지지 못하는 거였죠. 이번에 선거의 불확실성,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만약에 2300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는 건데 코스피 지수의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해버렸다. 이거 그러면 투심 붕괴고, 추세적으로 나스닥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은 더 이상의 끌어올릴 만한 동력을, 국내 주식장뿐만 아니고 전세계 증시는 동력을 잃은 거고, 오히려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는 것이 함의가 모아져 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흐름으로써 증명이 된 건 강하다. 침 튀었네요. 침 튀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이 조심해야지 됩니다. 저 혼자서 개인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안 했고, 침이 튀어도 사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시장에는 그동안 눌려있던 거는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눌려있던 거지, 미 대선에 그 밖에 악재는 없었다는 겁니다. 코스닥이 유독 더 많이 눌렸던 거는 그런 부분,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더 예민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미국 대선을 전과 미국 대선 이후 증시의 변화입니다. 이미 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죠? 우량주들, 이제 가치 우량주들이 성장성이 높아서 PR이 높게 형성되는 종목을 조금씩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히 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바이든 쪽으로 쏠리면서 바이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또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성장성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던, 올해 상반기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약하지 않았나. 기술성장기업 지수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형주 상대적으로 잘 버텼고, 그리고 지금 수준을 보면은 파동적으로는 지난 고점을 또 넘고 있고. 자, 업종 동향에서 코스피만 놓고 보자고요. 그럼 고점이 2458선인데 지금 저점 2266에서 벌써 아주 며칠 사이에 2413선을 탈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올라오는 속도, 강도를 따져봐야 되겠죠. 하루 이틀 뭐 불확실성 제거 효과로 오른 것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전고점을 빨리 뚫어버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고점을 빨리 뚫어버리고 간다면 어떤 종목들을 사야지 되는지, 지금 그러면 물려있고, 물려있다가 좀 올라왔겠죠. 보유하신 종목들이. 제가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변화라, 제발 좀 변화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들이 9월달부터 해서 쭉이요, 쭉. 9월달부터.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 붕괴되기 이전에 완전히 붕괴되기 이전에 코스닥 시장이 고점 조짐이 나왔을 때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물려있는 종목들은 너도 나도 다 물려 있습니다. 올라오면은 팔겠죠. 올라올 때마다 누가 자꾸 파는데 제대로 갈까요? 못 가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좀 무너져 내려올 때 이때도 그대로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조정하다가 다시 오를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미련 때문에 팔지 못한다고. 코스닥 성장하는 종목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할 거면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들은 지금 수익을 이번 주에 많이 내고 있는데 누군가들은 내 종목만 안 올라 그러고 있어요. 자, 9월 25일자 투자 전략을 꼭 보세요. 9월 25일자 투자 전략 제목이 2차 전지 관련주 폭망인가 기회인가요?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방향성을 잡는다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잡고 가야지 되는지. 그럼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게 뜬구름 잡는 성장인지 실질적인 성장인지, 그러니까 잘 보셔야지 돼요. 성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돌고 있는데
이게 진짜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미래 진짜 가치가 되는지 아니면 당장 뜬구름 잡는지 이런 거죠. 정치인 관련 종목들, 정치인의 무슨 어디 뭐 동창이다 회장이, 이런 경우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갑자기 막 오르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이슈지 장기적인 가치냐를 따졌을 때는 성장 가치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종목들을 들고 시장이 무너질 때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일순간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갑자기 쑥 내려버리는 건데, 코로나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뭐 회복하는 단계도 있겠지만 그 회복이 양에 차냐는 거죠. 그때도 매도 못하고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랠리가 바뀌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가는데 그럼 그 종목들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히려 좀 더 세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 집착하고 미련 버리지 못하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평생 해도 그러면은 수익 못 내요. 아쉬울 때 끊을 줄 알아야지 내고 미련 없이. 꼭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자, 9월 25일 투자 전략 2차 전지 관련주 폭망인가 기회인가를 그때 투자 전략 전체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특징처럼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를 좀 중점으로 해서 매출 순이익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가에서 하라는 거였죠. 기회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회니까 사두라는, 조정을 이용해서 사두라는 거예요. 9월 25일이 아마 이쯤 될 거예요. 여기서도 특별히 우리가 뭐 60을 내면은 더 싸게 사면 좋지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계속 매집을 하니까 좋으니까. 그럼 벌써 몇 프로가 지금 오른 거예요. 9월 25일보다 며칠 이렇게 올라오면서. 9월 40만 6천원이 저가인데 지금 48만 4천원이 20%. 약 20%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벌써 이 우량주로. 자, 가치적 투자냐? 포함되죠. 가치적 투자에. 실질적인 가치적 투자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는 9월 25일 투자 전략 반드시 다시 보시고요. 그럼 성장성은 있냐? 당연하죠.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보시라는 거고. 자, 제약바이오주들 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셔야지 돼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실제로 신약이 터져. 신약이 터져서 라이센스를 팔어.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신약의 3상에 다 성공을 해. 확률적으로 보자고요.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클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많이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 옥석도 가려야지 되고, 그들 종목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우리가 코로나 이슈로만 해서 올라온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 밖에 또 제약바이오주들 말고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풍력, 에너지, 저쪽 바이든 관련주들. 이미 바이든의 승기가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몇 달 전부터 바이든이 유리하다는 게 이미
한 달 이상 전부터 나오면서 바이든 관련주로 해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면 재료 노출. 그럼 이번에 랠리 한번 펼쳐지고 그 뒤로는 쭉쭉쭉쭉쭉.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는 CS 윈드 최근 들어서 다시 회복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풍력 에너지도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도,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미래의 산업 성장성을 정확히 반영했다기보다 이슈를 더 반영을 했다는 거죠. 2차 전지하고는 달라요. 2차 전지류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난 랠리 때에 존재했던 종목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진다. 이런 차원에서 뭐 건설주며 은행주, 금융주, 증권주들 최근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주도할 수 없는 업종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시장이 회복을 한다면. HTS가 좀 오류가 났네요, 지금. 네, 뭐 다시 HTS 살아나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기아차. 어떻게 보면은 랠리를 탈 분위기였다가 다소 좀 시장 상황 때문에 못 갔던 게 보이죠. 최근에 기아차가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강했어요. 근데 기아차뿐만 아니고 현대모비스며 현대차, 현대기아차 관련주 아니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러니까 이번 흐름 이후에 움직일 만한 섹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추천드렸던 삼성증권, 이런 유의 종목들도 좀 중장기 성향에서 가져갈 만 하는 거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2분기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PER이 계속 높은 종목들이 가는데 저 PER 종목 시장에서는 그 시대의 PER을 인정해 주니까 그 PER이 크기가 맞으니까 이게 고평가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 PER 종목을 즐겨라. 지금은 그들 종목들이 가는 랠리장이기 때문에 즐기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즐기는 게 맞았다면 지금은 그 시기는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감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쪽으로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고 PER 종목 쪽에서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게 가진 못할 거예요. 단적인 걸로 카카오 한번 보실 텐데요.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라는 모멘텀도 주가 상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언택트라는 코로나와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했었고, 그래서 아주 높은 PER을 적용을 받으면서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는 실적들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주가 시세는 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막 뛰어드는 건 불확실하고 기대 수익률도 낮다는 거고요.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제 시장은 분명히 랠리장으로 갈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잡아야지 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그런 종목들
시장 상황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